학급 교체 자체가 그렇게 낮은 처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학 처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모가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사건의 어떤 결론이 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가해 학생 측의 잘못이니까. 변호사님, 네? 최근에 분당 소년초 학폭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피해 학생이 6학년 여자아이더라고요. 여자아이고 가해 학생들이 동급생이 그냥 한 4명 정도? 4명 정도 되고 지속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군것질거리, 쉽게 말해서 뭐 삥 뜯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너 이거 계산해라, 너가 계산해라, 이런 식의 행동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벌칙이라면서 춤추게 시키고 이거를 또 몰래 촬영했어. 그리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과자 바나나 킥이더라고요. 바나나 킥에 모래를 섞어 그걸 먹으라고 해. 모래 먹으라는 거죠. 이거 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식인종 놀이라면서 팔에 몸을 대면서 막 도려내는 듯한, 심장이나 이런 쪽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 무슨 식인종 놀이가 있나 이런 게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얘네들이 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처분 내용을 보면 학급 교체 주도한 아이겠죠. 이 아이들이 학급 교체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서면 사과,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한 명은 뭐 그냥 서면 사과만, 그 무리에 끼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마지막 학생은.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도 학급 교체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뭐 학급 교체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건들인데, 그래서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약하냐, 그리고 또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도 처분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언론 제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학급 교체라는 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몇 번 올려드렸는데, 초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처분이 전학이거든요. 초등학생은 퇴학이 되지 않아요. 전학 처분 바로 밑에 있는 처분이 바로 학급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보면은 서면 사과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내에서의 봉사,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봉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출석 정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학급 교체, 전학,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그냥 이 사건만 딱 보고 이거는 전학을 가야겠다, 아니면은 학급 교체로 하면 되겠다, 사회봉사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각각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이 되었냐,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얼마나 고의를 가지고 한 것들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냐, 피해 학생과 회복이 얼마나 됐냐, 화해가 얼마나 됐냐,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의 기준마다 점수가 4점씩 돼요. 그러면은 4점 곱하기 5점 5개를 하면 20점이 되죠. 그래서 3점씩 갑니다. 서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3점까지, 총점이 3점인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 봉사 같은 경우에는 6점, 그다음에 사회봉사는 9점, 출석 정지는 12점, 그다음에 오늘 문제가 됐던 이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15점, 학급 교체는 15점입니다. 그다음에 전학이 16점부터 20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학급 교체 점수가 15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가 낮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재량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이 될 수 있어서, 어쨌든 뭐 그 재량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고 거기서 학급 교체가 내려진 이런 사안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가해 학생 무리의 부모님 중에서 네네. 성남시 의원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되게 커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혹시나 그 말씀하신 재량의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부모가 어떤 사람이 있냐, 아니면 피해 학생이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어떤 결론이 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도 100%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학폭위의 구성위원들이 위원장 산하에 뭐 위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남시 의원과 이 위원장, 위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질문을 과하게 하지 말아달라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남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는 제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가능성이 100%는 아니다. 다만 그거를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봤을 때 네. 지금 해당 처분의 네네. 정당성 이게 적절하냐? 네, 적절하. 일단 그쪽에 재량은 줘야겠죠. 재량은 줘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5가지 기준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학교폭력 심각한 것 같죠.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일단 집단적인 따돌림이죠. 단체로 한 거잖아. 4명이서 1명을. 그 다음에 피해 학생 인터뷰를 보니까 약도 먹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진단서도 있을 거고요. 그럼 진단서도 당연히 제출이 됐을 거고 더욱이 칼이라는 매우 위험한 흉기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여기 무조건 4점 줄 거예요. 최고 점수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폭력 지속성 얼마나 오래됐냐. 3월부터면은 학년 올라가서부터잖아요. 이제 학년 적응해야 되는 그 단계부터 얘를 타겟팅해서 괴롭혔던 걸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1년, 2년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점수는 줘요. 매우 높다까지는 고민을 조금 하겠지만 높은 3점은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고의성.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고의성 판단 요소가 고의적으로 한 건 맞죠. 다만 이때 보통 판단을 할 때 너 이거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냐. 보통 막 하는 것들이 장난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변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장난의 여지는 조금 넘어선 거잖아요. 조금이 아니죠. 많이 넘어섰죠. 이 친구도 여기 뭐 어떤 그런 친구 관계에서 장난을 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했던 행동들도 이게 장난이 범주를 넣기에는 이거는 너무 어림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적어도 3점 이상은 줄 것 같아요. 높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화해 정도에 있어서는 이 피해 학생 측 인터뷰를 봤을 때는 없어요. 이거는 화해가 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 4점 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과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상에는 뭐 아이를 데려와서 직접 사과를 시켜라 이런 것들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화해를 하겠다는 그런 제스처 자체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자면은 그 심각성에서 매우 높은 4점, 지속성에서 3점, 그다음에 고의성에서 3점, 화해 정도 4점, 14점이죠. 그럼 14점만으로도 학급 교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3에서 15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가 저를 빼놨어요. 반성 정도. 이 아이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냐가 여기서는 이 처분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반성 정도가 보통만 돼도 이거는 전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점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그건 알 수는 없죠. 이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성 점수 때문에 이 처분이 제 기준으로는 적정하다 아니면 조금 낮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알 거예요. 이 반성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만약 이게 반성 정도가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왜 그랬냐 후회하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이 정도가 됐다면은 뭐 반성 정도가 높다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조사가 시작되니까 막 발뺌하다가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건 맞다 그런 식의 행동이 됐다면 저는 이거 반성 점수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학 처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서 네네. 고소를 했다 이런 게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혹시. 지금 일단 그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만 14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찰 조사는 받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자면 뭐 폭행도 있을 거고요, 협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칼을 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특수협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머리에 상처나고 이런 것들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 상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과자를 뭐 군것질거리 계산 떠밀고 이런 것들은 뭐 공갈이나 강요까지 될 수 있는 혐의들이고 조사를 받고 나면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가진 않습니다.
바로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거예요. 나이 때문에. 그러면은 아쉽게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 이후부터는 피해 학생 측에서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이 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죠. 소년보호 단계에서도 이런 처분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심하면 뭐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조치는 취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이런 사안들이 뭐 예전에도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언론을 타다 보니까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안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고 피해 학생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전혀 뭐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어떤 대꾸를 잘못해서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가해 학생 측의 잘못이니까 피해 학생은 마음 잘 추스리고 남은 학교 이제 6학년이니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많이 남았잖아요. 절대 주눅 들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